안녕하세요. 세라시대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제 겨우 2번째 영상인데 초면에 돈 이야기부터 하는 게 맞나? 너 뭐 돼? 이러실까봐 저도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돈이라는 숙제는 인생에서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좋다 였습니다. 인생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냐고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녀석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걸리적거리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최소한 이 녀석이 내 인생에서 걸리적거리지 않아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돈이 아닌 다른 가치들도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돈이라는 숙제를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끝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클릭을 하셨을 테고 각자 좋아하는 롤모델 격인 경제 혹은 동기부여 유튜버 한두 분 정도는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하라는 대로 해보았는데 이거다 하는 확신과 함께 삶에 대한 열정이 샘솟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keep going 하십시오. 이 영상 보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런데 노력은 해봤고 하긴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부자가 되겠다는 확신이 더 서고 추진력이 생기고 힘이 불끈 솟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나?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걸까? 라고 어딘가 모르게 뭔가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이 아직 부자가 안 되셨다면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실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맞았는데 아직 시간과 노력이 부족해서, 즉 때가 아직 안 되어서 부자가 안 된 경우. 2번째, 방법 자체가 틀린 경우. 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2번째, 방법 자체가 틀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죽어라 해봐도 결국 안 되거나 되더라도 엄청 더디게 지름길이 아닌 먼 길을 돌아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90대 다 돼서 부자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찾아보니 유튜브에 부자 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누구는 투자를 해라, 누구는 사업이 답이다. 그럼 이 이야기들 중 정답과 오답이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100% 다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은 모두 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진심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유튜버를 롤모델처럼 따라했을 리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제 방법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여러분의 성향과 부자 재능이 그분과 맞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 그분에게는 정답이 여러분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이 아닌 이상, 아니 오히려 진심일수록 자신들이 성공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그 경험을 무진장 강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통해 부를 이룬 분들은 진심으로 여러분들도 잘 되시라고 당장 사업을 시작하라고 열변을 토하실 테고요. 투자를 통해 부를 이루신 분들은 리스크 지지 말고 일단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투자를 통해 부를 일궈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분들한테는 그게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로나 직업을 택하는 것에만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에도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각자가 가진 재능이 달라요. 핵심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합이 딱 맞았을 때, 그때 눈에 띄는 부자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타고나길 사람 자체가 좀 매력있고 말주변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정 유튜버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지금은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다들 예전에는 자긴 골방에서 게임만 하는 찐따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솔직히 기본 외모 자체가 어느 정도는 호감형이시고 말씀도 잘하시지 않나요?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잘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본인을 브랜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능들이 속에 내재되어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 내성적이고 말주변도 없고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나를 드러내는 자체가 정말 식은땀 나고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분들이 본인을 브랜딩하는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센스라고는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자꾸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려고 한다? 이런 건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투자 중에서도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있죠. 체력은 저질이고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 기가 빨려서 에너지가 금방 소진되고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건 기질이에요. 오은영 박사님도 말씀하셨죠. 타고난 기질은 노력해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런데 이런 분이 걸어서 발에 땀나도록 임장 다니고 부동산 스터디 모임 한다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글우글 정보 나누고 낯선 동네, 낯선 부동산에 불쑥 들어가서 질문도 해야 하는 이런 부동산 투자가 잘 맞을까요? 외향적인 성향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성격 급하고 가만히 앉아서 분석하는 건 정말 싫어하고 이런 분들이 남들 다 주식으로 돈 번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배가 덜 고팠네, 못하는 게 어딨어? 하면 다 하지. 이런 고통들을 다 감당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라떼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나의 재능과 성향이 딱 맞는 길로 가면 1년 걸릴 일을 굳이 안 맞는 길로 가서 5년 걸리는 게 그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지름길이 있는데 꼭 돌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열정이 막 샘솟고 행복하지도 않아.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불편하고 집중이 안 되고 막 몸까지 아파올 지경이야. 그렇다면 지금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진짜 부자까지 될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젠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일단 직장에서 핵심 인력이 되어서 몸값을 높였고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케이스입니다. 왜 저는 사업을 하지 않았냐?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사업 이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선입견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심지어는 결혼할 때 사업을 하는 남자는 얼굴이 원빈이고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무의식과 트라우마를 가졌던 제가 사업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 봤자 월급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승진하며 올라가는 그 과정이 게임에서 마치 이번 단계 미션을 달성하고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처럼 즐거웠어요. 또 내가 직접 개인 사업을 한다면 감히 만나볼 수조차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인재와 회사라는 배경과 직급 덕분에 만나서 동등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좋았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람들과 협업해가는 과정, 그리고 후배들을 성장시켜가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그럼 왜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했냐? 저는 성향상 회사 내에서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긴 하지만 사람을 오래 대하고 있으면 기가 빨리는 타입이에요. 체력도 저질이라서 임장하러 걸어다니고 처음 보는 부동산에 들어가고 세입자 상대에서 조율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롭고 피곤하고 제 성향엔 안 맞더라고요. 대신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던 저는 경제 시황들을 공부해가며 사람이 아닌 컴퓨터 혹은 폰을 상대로 주식을 하는 게 더 마음 편하고 오래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제가 비교적 이르게 40대 초반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타인의 그 어떤 말보다는 제 자신의 성향을, 부자 재능을 먼저 파악을 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몰입과 노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정리해보면 부자가 되는 우월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본인의 성향과 재능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거기에 확신에 차서 몰입과 노력을 더했을 때 성공하더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신과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지,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에 열정이 생기는지 아니면 피로만 쌓이는지 그러한 얘기들을 나눠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나누던 중에 여러분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들을 아직 지나지 않은 여러분들께 진심 담아 전하고 있는 세라시대였습니다.